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 반도체 주식들 그러니까 IT 반도체 주식들이 그래도 힘을 내면서 국내 증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돼서 물론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라도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그 속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뚜렷하게 상승 반전돼서 우리가 추세가 살아나와서 지수를 이끌고 올라간다 이런 그림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좀 더 영상 보시는데 좀 더 빠르게 알림 설정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그것을 주도해서 뭐 오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카카오 네이버가 뭐 너무 좋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IT 반도체 쪽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물론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넷 기업이고 IT 기업이고 IT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라든가 이들 기업들의 흐름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초반의 흐름들이 더 좋지 않았죠. 왜냐면 어제도 우리 카카오는 좋지 않았고 오늘 초반에도 내려 눌렀기 때문인데 하지만 투자자님들이 이런 데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김범수 의장 결국은 구속 됐지만 그 구속된 그 결과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루 반영됐고 오히려 반등 잘 나왔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24일 날에 결국은 바닥 양봉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우리 유료 회원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지금 이 구간들에서 바닥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다. 여기 저점 다시 한번 더 깨져가지고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바닥 잡히는 과정이다. 다만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단기 추세가 좀 빠르게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4만 원대로 좀 안착하는 그림들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말일까지 기대했었던 4만 3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림들은 일단은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오후장 흐름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상승 반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4만 300원이 넘어가려면 어제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시세가 뒤에 크게 나와서 오히려 3% 4% 가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쉽지 않아진 겁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주간 캔들, 월간 캔들에서 음봉 마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봉 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에 뭐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뭐 땡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률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확률상. 그래서 우리 카카오가 오늘 월 마감을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중요한 건 43,300원이 시가였기 때문에 월간 시가였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으로 우리가 회복을 이달은 뭐 우리가 최소 기대하는 거죠. 최대로 기대했었던 건 사실 43,000원이었고 최소 그 정도라도 좀 회복해주면 양봉 마감이니까 우리는 양봉 매수잖아요. 양봉 매수 그쵸? 그리고 여기 음봉 떨어질 때 음봉 매도 그쵸? 양봉 매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양봉 매수가 좀 아니고 음봉 매도 마감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내일부터 8월 달로 넘어가니까 그럼 뭐 이거 5개월 선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33,00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8월 달에 우리 카카오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좀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43,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투자자분들 이제 눈치밥으로 보이죠. 네, 8월달 우리 카카오 43,000원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 눈치밥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네, 그 정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다만 이제 우리 7월 24일 날 저점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저점이 더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여기에서 좀 버텨주면서 올라가지고 뭐 8월달에 43,000원 그래 테스트해주고 좀 버텨만 주면 큰 틀에서는 62평, 50, 22평이 8월달에 이렇게 딱 모여서 뭉치게 되거든요. 이평선들이 뭉치게 돼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뭉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넘어가면 추세가 완전히 넘어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과거에 이런 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하고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 흐름들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올해 상반기 2020년 우리 상반기 때 1월달 2월달 우리 이거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란 얘기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고 이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서 여기 예, 이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돌파가 안 돼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얘가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43,000원 넘겨주고 그럼 추세가 여기권이 이제 돌파해 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추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추세선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어 놓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추세부터 일단 돌아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악재를 털어냈었던 지금의 이런 환경들을 놓고 봤을 때 카카오 뭐 더 많이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왜냐면 여기 또 우리 여기 2023년도에 또 접점 잡았었던 구간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 여기 또 매물 여기 벙 떠서 갭 상승하면서 여기 갭 공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갭 메운다라고 우리가 가정까지 했을 때 많이 내려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나 더 이제는 내려놓을 공간도 없어요. 이제는 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위만 바라보면 돼. 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코멘트 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악재를 이제 다 털어내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기사나 이런 언론 플레이들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가 항상 빠졌을 때는 악재 위주로 나가는 거고 악재가 계속 만들어지면 그 악재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재생산하게 돼 있어요. 막 복붙 해가지고 내용만 조금 바꿔가지고 계속적으로 재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기사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매몰돼서 나 이거 진짜 카카오 못 버티겠어 막 이래가지고 왜냐면 옆에 다른 종목들 가는 게 막 보일 거니까 우리 카카오 네이버는 안 가는데 저기 옆에 다른 종목들은 막 가는 게 보여. 그러면 결국은 털게 된다니까 투자자분들. 근데 그 터는 시점이요. 터는 시점이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내려오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그냥 횡보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카카오는 횡보하는 게 아니야.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급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워낙에 급락을 기간 소화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가격 조정 우리가 기간 조정 두 가지로 얘기하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단순히 가격으로 빼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주가가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가 막 급락해가지고 10%막 빠지고 이래가지고 얘가 4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이거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내려온 거죠. 10% 20%막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급하게 가격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가격 조정. 그런데 얘는 주가 가격도 하락하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질질질질 끌면서 막 3개월, 4개월, 5개월 막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는 기간 조정까지 우리가 거쳤다고 보는 거예요. 기간 조정. 근데 일반적으로 기간 조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횡보도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옆으로 기어가는 거. 세워라, 내워라, 그쵸? 예,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이것도 기간 조정. 횡보도.
그쵸?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격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격에서 계속 멈춰가지고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만 원에 대한 주식에 대한 가치도 역시나 우리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물론 실제로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변화가 없죠. 왜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나 5만 원에 대한 가치는 변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더블로 오느냐? 지금같이 이렇게 더블로 오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블로 왔는데 지금 와서 예, 여기에서도 비중을 못 줄였는데 지금 와서 털 수 있는 투자자가 있나요? 투자자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서도 비중 줄이도록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절대 비중 못 줄여요, 투자자님들. 그래서 우리가 확률상 카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예, 매도세가 없어지고 이거는 단순한 논리예요, 투자 여러분들. 이거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매수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매도세가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500주 들고 있다고 칩시다. 500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뭐 대출 갚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뭐 갑자기 내가 저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저 세 받았었던 거 있는데 그 세 돌려줘야 되는 상황 아니라면 급하게 일부 돈 급하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 돈 아니라면 에휴 내가 이거 뭐 팔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인데 아 나 절대 안 팔아 진짜 나 손해 안 봐. 이미 지금 손해 보고 있지만 내가 매도 안 했으니까 손해 안 봐라고 해서 어 그냥 김장도 그냥 묻어두듯이 그냥 묻어두는 거야. 그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다고. 지금 카카오는 그래요. 그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카오가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아지기보다는 어때요? 앞으로는 매수세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조금만 추세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들 나와보세요. 그러면 호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호재들이. 악재들은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 호재들이 그거를 엎어서 이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뭐야 얘 언제 올랐어? 다시 4만 원대 5만 원대. 와 이거 다 미쳤다. 저기 4만 원대 샀어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이 투자의 관점은요. 이 동전 뒤집기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냥 동전 뒤집기 해가지고 홀 짝만 나오면 되는데 이런 홀 짝이 아니라 그 중간도 있어. 바로 그게 뭐야? 횡보. 이거 기간 조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이거는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홀짝이면 그냥 한번 딱 홀짝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는 자꾸 딴 것처럼 느낌이 보이잖아. 예를 들면 카카오는 못 가는데 저 옆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막 치고 날아간다. 그럼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 마냥 내가 느껴진단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소외감 느끼고 괜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심리가 느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매도해서 종목을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옮겨 타서 막 갈아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둘 다 같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언제 사서 뭐 신규 매수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언제 사서 단 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잘 사볼까 지금 그 연구를 하셔야 돼. 물려있든 아니면 나는 카카오를 지금 신규로 살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려있는 건 지금 물려있을 뿐이지 나중에 수익 전환되면 또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수익 전환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그러면 조금이라도 비싸게 잘 팔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물려있을 때 내가 심리적 컨트롤 안 되고
마인드 컨트롤 안 돼 버리면 투자 여러분들 나중에 본전 왔을 때 그 관리 안 돼. 관리 안 돼요. 올라가면 팔기 급급해. 아우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성공했어. 나 이제 살았어. 수면 위로 올라왔어. 나 빨리 도망갈래.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카카오가 과거에 전적을 봤을 때는 투자 여러분들이 당장 그런 상상이 좀 들지 않겠지만 카카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팔았더니 야 이거 내가 팔았더니 두 배가 가네.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매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매도가 그래서 더 중요해요. 내가 손절매를 할 때도 특히 나중에 익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잘 하셔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우리가 쌀 때 최대한 좀 잘 사서 좀 모아가고 나중에 좀 비싸질 때 내가 잘 비중 조절해서 좀 팔아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흐름대로라면 얘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좀 더 투자자분들이 매매 트레이딩 하기가 좀 쉬운 관점은 아니었어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그러다가는 그냥 또 주르륵 또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트레이딩 하기가 다소 좀 쉬웠죠. 왜냐면 변동성이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었으니까. 요거는 오히려 매매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찔끔찔끔씩 1, 2%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여기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박에 뭔가가 카카오가 서프라이즈하게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성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차가 분명히 걸릴 겁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다시 여기 매물 구간들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바탕 얘가 막 튀어 오른다고 해서 또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도 없다. 흥분할 필요도 없다. 그냥 차분하게 얘 한 43,000원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으니까 우리 8월 달은 43,000원 정도 돌파 안착하는 그림들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185,000원 정도 넘어가는 그림들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그림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요거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라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추세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더 낫다 더 좋다 이거보다는 두 종목 모두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큰 틀에서 추세는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 뭐 오늘도 뭐 일부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나온 내용들 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케어챗이라고 해서요. 이제 별도 이제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병원 채널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환자들이 이제 병원 이제 뭐 방문하거나 또는 예약하거나 접수 또는 뭐 결제하는 이런 과정들을 챗봇과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어플을 따로 다운받는 건 아닙니다. 다운로드 받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의 이제 채널을 통해서 그 챗봇과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건데, 뭐 주요 이제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뭐 서울 경기도 쪽에서 먼저 이제 아무래도 되겠죠. 그래서 회원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내용들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뭐 다양한 병원들 뭐 이렇게 좀 확산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하반기에는 이제 자동 결제 시스템을 좀 포함해 가지고 뭐 진료비 결제라든가 주차비 정산, 뭐 재증명 발급, 뭐 이런 것들, 예, 뭐 저기 복약해야 되는 약에 대한 정보, 뭐 예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다 함께 확인하고 또 보고 또 우리가 그 챗봇과 소통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다 연결된 게 뭡니까? 결국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는 거고 또 카카오 뱅크 왜냐면 자동 결제나 이런 것들 돼야 되니까
그쵸? 모든 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톡 너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장애가 자꾸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 플랫폼이 자꾸 장애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예, 전신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뭐 그 외에 파생된 상품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카카오티라든가 뭐 카카오 뭐 뱅크라든가 뭐 이런 결제 시스템들 뭐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가 하고 있는 이런 뭐 예?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파생된 상품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장애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시간차를 두고 카카오 네이버가 어쨌든 시가를 회복하면서 상승 양봉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그래도 정말 다행이고요. 국내 증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오늘 0.9% 가량 상승으로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쨌든 시가를 회복했네요. 그렇죠? 코스닥도 시가를 회복하면서 그나마라도 저점 갱신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직면해 있지만 증시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저렇게 가는데 우리 IT 반도체 주식들 가는데 우리 IT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져보자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어려운 결정들을 본의 아니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네,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뭐 손절매를 하든 익절을 하든 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의 이런 급락 부분들이 좀 완화돼서 일정 부분 주가는 올라오면 또 조정 나오고 또 올라오면 조정 나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올라와서 조정 나오고 올라와서 조정 나오는 그 조정 나오는 어느 일정 부분 시점에 왔을 때 투자자분들이 뭐 비중을 좀 털어내더라도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라고 꾸준하게 어쨌든 제가 영상 의견들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더 지금은 다급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